안녕하세요. 개통 치우는 남자 조무현입니다. 패티켓은 그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하고 에티켓의 합성어거든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반려인들의 에티켓,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도 생명인데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좀 높이고 싶었던 거죠. 그 의미 있는 일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신동엽 아니고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뭐 얼굴 보니까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 손님들이 술 빚는 주막 사장님 줄만 알다가 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은퇴 상담을 하려고 해요. 야, 근데 이제 소장님 제가 보니까 요즘 방송 끝나고 나면 선글라스 끼고 딱 가시더라고. 연예인병 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인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인 만들었습니까? 원래 있어요. 사실 저도 녹화 틈틈이 은퇴 상담을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무료로 받고 있는데요. 소장님을 만난 후로는 그래도 은퇴가 조금 덜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동엽 씨 같은 40대는 현업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은퇴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네. 정보도 없어서 두렵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은퇴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만 갖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자주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네. 동엽 씨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늘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사랑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패티켓 연구소 조무연 소장님의 이야기를 만나봤잖아요. 그 후로 저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2의 인생을 함께할 사업이나 일을 선택할 때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네. 나의 일상에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습니까? 네.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니까요. 소장님, 근데 제가 또 나름 애 셋을 키우고 있는 또 아빠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 별명이 바로 육아왕 동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은퇴 후에는 육아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주인공의 일상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제2의 사업 노하우가 공개되는 오늘 그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입니다. 채널 본드, 채널 접착제로 막 붙여야 돼. 아시겠죠? 네, 제2의 인생 패티켓 연구소 조무현 소장님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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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주인공 제이와 동료분들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네, 어디죠? 앉으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조무현 대표님은 한 2년 전에 그 서울 50+ 서부 캠퍼스에서 저에게 반려동물 관리사 교육을 받으셨던 저희 학생이자 지금은 저와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구성하시는 파트너이십니다. 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50+는 그동안의 성숙한 삶의 지혜와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만 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실 수 있고 지도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보내주신 그 배변 봉투 잘 받았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 써다 보니까 좀 이게 한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오늘의 주인공은요, 반려동물 용품 관련 사업을 준비하면서 반려동물 관리사 교육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네, 실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프로그램이 많아요. 주인공 역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부지런히 알아보신 것 같고요. 네.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련된 업계분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네요. 네. 제2 인생에서 이런 적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네.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네, 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확정 지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온 상태, 아예 없는 상태, 지금 상태는 이제 반 중간 정도. 중간에서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저 제품이 바로 주인공 제이가 직접 개발한 친환경 배변 봉투라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선물 상자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선물 누가 선물 주는 거 했는데 안에 개똥이 있으면 놀라긴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네. 솔직히 주인공이 개발한 배변 봉투를 보면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네. 개똥을 치우려고 저런 친환경 제품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쓰는 그냥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주인공이 만든 이 배변 봉투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네. 반려견의 용변을 반드시 직접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패티켓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캠페인이에요. 아, 예. 실제로 이 배변 봉투의 겉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패티켓 메시지도 담았어요. 아,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반려견과 산책할 때 배변 봉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쩌다가 길에 아니면 공원에 치우지 않은 개똥을 보면 정말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밟고 뭐야 했는데 개똥이면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거 경험해 본 사람만 그 기분 알죠. 치우지 않고 이제 거리에 방치된 개똥은 이 불쾌감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네. 화학 재료로 만들어진 사료가 섞인 개똥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개똥 속에 있는 기생충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네, 아이들이 놀이터나 공원 풀숲에 놀다가 가끔 개똥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개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네, 아, 그렇죠. 재밌다, 개똥! 네, 하고 네, 막 네. 이렇게 만져도 보는데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네. 이게 누가 안 치우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똥 꼭 좀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변 봉투에는 환경까지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주인공 제이의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비닐로 된 배변 봉투는 잘 썩지 않는데 환경에 정말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내 추정 반려견 수가 600만 마리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최소한 하루 한 번 배변 봉투를 쓴다고 치면 하루에 600만 장 이상의 비닐봉투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이게 매일매일 축적되면 큰 환경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점에서 종이로 된 친환경 배변 봉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똥 치우는 거 봉투가 뭐 그래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오늘의 제이가 만든 배변 봉투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또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저희가 이제 80년도 후반 독일 유학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공원이 종이 배변 봉투가 비치되어 있었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의 이제 친환경 배변 봉투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봉투가 하는 좋은 일이 더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종이 배변 봉투는 디자인 특성상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해서 생산 단가가 높은 제품인데 네. 저희는 사업 초기에 이 봉투를 폐지를 줍는 취약계층 노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일거리와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거죠. 네네.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의 제품 생산을 의뢰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야, 네. 그러면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경도 지키고 또 착한 소비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또 그렇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네네. 저희가 박수 안 쳐드릴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엄지척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좀 이게 조심스럽게 떠야 되거든요. 비닐봉투 같은 경우 확 그냥 해버리고 하면 돼서 반려견이 조금은 좀 반려견한테 요구하는 게 좀 있어집니다.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조금은 얌전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종이 배변 봉투를 써보니까 종이 배변 봉투를 쓰기 위해서 반려견이 조금 더 우리들이 패티켓을 하는 뭐 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반려견들이 조금 얌전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는 비닐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 이제 협력업체인 도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리는 이제 뒤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걸 집어서 다시 고 하면은 이게 들고 다닐 때 가스도 가스고 냄새도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도기는 풀고 난 다음에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됐으니까 산책하는 도중에 들고 다니기도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예전 같으면은 단순히 그냥 똥 하나 그냥 비닐로 치우고 말면 그만이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새는 조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약간 좀 퍼지면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은 좀 더 사용을 더 해보고 싶고 저의 이런 스타일을 좀 바꿔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패티켓을 연구하는 주인공 제이가 만든 친환경 배변 봉투 볼수록 가치도 있고요.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작은 회사라서 홍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 가격적 장벽이 문제인데요. 비닐로 된 배변 봉투는 한 장당 100원도 안 되지만 제2의 친환경 배변 봉투는 한 장에 500원 정도예요. 아, 그래서 이게 또 많이 홍보가 안 됐군요. 근데 결국에 사업성이 부족해서 친환경 봉투를 더 이상 못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동엽 씨 그래도 네? 명색이 제2의 인생 주인공인데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네. 이 친환경 배변 봉투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해요. 아이, 뭐 그 조그만 또 배변 봉투 한 장이 뭐 그렇게 잠재력이 있다고 또 이렇게 과장 포장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제2는 이 친환경 배변 봉투의 제품의 겉면에 반려견 관련 기업의 광고를 싣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품을 받고 사용하고 버릴 때마다 이 광고를 보게 되니까 광고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또 타깃층이 정확해서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죠. 휴대폰 크기의 아주 작은 면적이지만 이곳에 광고를 하면 반려인들에게 강렬한 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기업 광고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고요. 주인공 제2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반려인이 이 친환경 배변 봉투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거랍니다. 와, 주인공의 경영 전략도 멋지지만요. 올바른 패티켓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은 더 멋져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주인공에게 기업 광고와 후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반려인들의 친환경 배변 봉투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용자들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게 이 꼬랑지가 길어가지고 이 걸리거나 말거나 이제 그래갖고 지금 지난번에는 완전히 다 잘라서 써봤고 이 길이었거든. 완전히 다 길게. 그런데 그게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까 배변 봉투에 대한 의견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에 대한 회의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제품을 보면 만들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하죠. 이 친환경 배변 봉투도 무려 12번의 디자인 수정을 거쳐서 탄생한 제품이라고 해요. 우와, 진짜입니까? 그런데도 또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뭐 이런 회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야, 우리 제2의 열정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와, 12번도 더 한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와, 진짜 많은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우리 주인공과 동료들이 회의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일반적인 회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사무실을 얻지 않고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 50플러스 재단에 펫티켓 연구소를 차렸다고 해요. 사실 은퇴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이 사무실 같은 고정 경비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네. 50플러스 재단, 이걸 꼭 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층 베이비 부머 세대를 50플러스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일자리, 교육, 상담 등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에 설립한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을 통해서 일자리 연계, 교육, 상담 등을 신청하시면 적극 참여 가능합니다. 조무현 대표님을 봐도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의 캠퍼스의 교육이나 상담,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건요, 뭐 건강, 문화, 뭐 이런 프로그램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일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50플러스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은퇴하면 60세 혹은 65세 이상자들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또 제2의 인생이 꼭 60 넘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50 플러스라는 의미로 50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확장을 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 서울시 안에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러면 갈 수가 없겠네요. 저는 40대니까 못 가는 겁니까? 40대는 아직 안 될 거예요, 아마.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요.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더 또 좋은 저기가 있어야지. 네, 요즘 또 주인공은요, 종이로 만든 친환경 대집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세상에 없던 분야를 개척하고 직업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최초로 시도하는 게 참 많네요. 그런데요, 창직,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또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우리 소장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내가 이 일을 정말로 몇 날 며칠을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요소면은 창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렇게 다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도 어렵고 맞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서 은퇴 후 누구나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주인공처럼 직업이라는 것을 어쩌면 내가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네.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창직이라고 한 거죠. 네네. 전 창직하니까 저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선배 이름이 김창직이었거든요. 그 형 생각이 계속 납니다. 창직 형 잘 계시죠? 네. 은퇴는 바둑의 복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제1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점점 더 나은 지혜가 쌓이면서 점점 더 나은 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은퇴는 바둑의 복귀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집사람 웃겨주기,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아빠 참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네. 와,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제2 펫티켓 연구소 조무현 소장님의 이야기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몰두해도 재밌는 일, 그런 일이라면 제2의 인생을 바쳐도 좋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2의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 개그맨 된 게, 저는 개그맨 할 때는 정말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잠도 안 줘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동엽 씨가 이 정도 성공을 한 거죠. 네.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1만 시간의 법칙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한 10,000시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10,000시간 하루 3시간으로 치면 10년 정도가 걸리고요. 네. 하루에 6시간을 투자하면 5년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네. 사실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 이 시간도 이제 금세 지나가게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1단계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 2단계는 몰입해서 즐기고 3단계는 그 일에서 성취와 자신감을 얻는다. 주인공은 이 선순환을 통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쯤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1,500만 반려인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아이고 나도 반려견하고 제2의 인생을 뭔가 꾸려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산업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현재 약 3조 3천억 규모고요. 네. 2022년에는 4조 원, 2027년에는 6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다 야. 보니까 이 펫코노미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코노미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네. 이코노미.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이 일부 경제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와, 반려동물이 경제 흐름을 만든다. 저보다 낫네요. 저보다 네. 나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네. 사실은 뭐 1970년대에 축산학과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그런데 그 학과들이 요즘은 이제 저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으로 학과들이 다 바뀌었어요. 오. 옛날에 이제 그 동물 키우다가 그러니까요. 큰 동물 예. 키우다가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이제 학과가 더 인기를 끄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요. 고급화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소비 지출 항목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료비, 간식비고요. 그 다음으로는 병원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저 반려견들이 병원 가면 네. 의료보험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반려동물 보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보험사마다 이 앞다퉈서 펫 보험을 출시했는데요. 네.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몇 년 새 펫보험 계약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서 이 펫보험 시장 규모 또한 이제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이라면요.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더더욱 당연히 제2의 인생을 반려동물 분야에서 시작하고 싶을 텐데요. 은퇴 후 도전할 만한 반려동물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최근에 각광받는 직업으로 반려동물 관리사가 있는데요. 여러 반려동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네. 또 반려동물의 행동 상담을 통해서 주인과 반려동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도와주고 반려동물의 관리, 위생관리, 사육이나 분양, 또 위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더 있을까요? 이 외국 영화에 보면 가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봤습니다. 봤어요.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주인을 대신해서 이 반려견들을 산책시켜주는 도그워커라는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직업으로는 주인을 대신해서 이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라는 직업도 있고요. 네. 딩크족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 요거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괜찮으면 저 바로 갈아탑니다. 네. 이 도그워커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의 직종이에요. 그렇군요. 미국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도그워커는 연봉이 이제 38,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4,200만 원 정도 되죠. 와, 그래요? 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그룹 워킹할 수 있어서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도그워커의 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10시간 정도 했다면 한 10만 원 이상 벌 수 있네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되고. 네. 그럼 연봉이 한 3,600까지 딱 되네요. 네, 네. 예,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한 마리일 경우니까 네. 또 여러 마리를 동시에 하면 늘 수 있죠. 와,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어디 가서 배우면 이거 도구 워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반려동물 관리사 도그워커 모두 이제 자격증이 있고요. 네.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사설 교육기관도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면 네. 앞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던 이제 50+ 재단이나 아, 예.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양성 과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성가족부에서도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반려동물 관리사뿐만 아니라 네. 애견 미용, 애견 푸드 전문가 과정, 또 반려동물 산업 창업에 대한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여성 은퇴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네네. 오늘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역시 우리 소장님은 어디서 꺼낸 거예요? 어디 보따리에서 꺼낸 거예요? 이렇게 알찬 정보를 또 한가득 또 풀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소장님 최고입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이를 응원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힘드네요. 내일 다시 한번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죠.